네, 시장 여러 곳에서 올라나온 이야기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나연 그리고 최유리 외신캐스터 두 분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이나연 캐스터, 미국 증시 상황 간단하게 들어보면서요. 외신에서들 고용 동향이라든가 지금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놓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싶군요.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고용지표 호조로 채권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1% 하락하면서 17,849레벨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만 나홀로 상승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치면서 5,068레벨대, 그리고 S&P 500 지수가 0.14% 소폭 하락하면서 2,09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 하루 동안 흐름 살펴보실까요? 먼저 금요일 시장 최대 관심사 바로 고용지표였습니다.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연내 금리 인상 우려가 커졌습니다. 또한 역시 그리스 불확실성도 여전히 잔존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낙관론은 강해지면서 상승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폭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먼저 이 고용지표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 매우 좋습니다. 이번 고용지표가 마지막 퍼즐까지 완성했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사 하나 살펴보시죠. 이번 5월 고용지표가 종합 선물 세트였다라는 것입니다.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8만 명 증가를 했고 특히 3, 4월 신규 고용이 모두 상향 조정됐다는 점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특히나 가장 주목해야 볼 것이 바로 이 임금 상승률인데요. 임금 상승률이 연율 기준 2.3% 상승하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이체방크는 경기의 선순환 구조가 시작됐다라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선순환 구조는 고용이 늘면 소비가 늘어서 앞으로 더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긍정적인 모멘텀을 얻어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번 실업률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의견인데요. 왜냐하면 실망 노동자 수가 그만큼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실망 노동자 수는 구직은 원하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 인구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렇게 실망 노동자 수 이번에는 급감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실망 노동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모양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는 원하지만 구직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인구는 줄어들면서 실업률 상승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제 다우 일주일 동안 그래프 체크해보고 가셔야겠죠. 다우 일주일 동안 하락 마감했습니다. 먼저 연내 금리 인상 우려가 여전히 잔존을 했고요. 그리스 쪽에서도 좋지 않은 소식이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0.93% 하락하면서 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번 주에는 소비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 소비지표까지 고용지표에 이어서 좋게 발표가 된다면 연내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최유리 외신캐스터가 준비해 주신 내용이에요. 지금 이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가지 국제 현안 중에서도 또 그리스 사태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 독일 가르미슈파르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가 G7 공식 정상회의 공식 회의를 앞두고 따로 만나서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자세한 내용 로이터 통신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As it relates to Greece, I will say that there was unanimity of opinion in the room, that it was important for Greece and their partners to chart a way forward that builds on crucial structural reforms and returns Greece to sustainable long-term growth. We're pleased that we have seen similar indications from the Greek government, and there obviously is a deadline that's looming, and the president is certainly hopeful that Greece and their partners will be able to chart this path without causing undue volatility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s. 네, 미국은 그리스 사태가 세계 경제에 큰 변동성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완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주말 이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그리스 총리의 회담을 거부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G7 회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해결책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유럽 시장이 그리스 우려에 상당히 좀 적잖은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좀 환율이라든가 국채 금리 상당히 주시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하나씩 정리해 주시면서요. 먼저 이 미국의 업종별 상황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이나인 캐스터 전해 주시죠. 네, S&P 500 섹터별 흐름 살펴보시죠. 이날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주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0.7% 강세를 기록했고요. 그 뒤는 금융주가 0.57%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유틸리티주와 소비주는 1%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유럽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유럽 증시 그리스 우려가 고조되면서 일제히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가 채권단이 제시한 제안안을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제안이다라고 전격적으로 거부하면서 모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1%대 하락하면서 11,197레벨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1%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리스 지수도 역시 4%대 크게 하락하면서 786레벨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고용지표 호조가 국채 시장과 달러에 모두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또 급등하면서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달러는 강세였습니다. 고용지표 호조에 급등했는데요. 0.89% 상승하면서 96레벨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엔달러 환율 주시하셔야겠습니다. 125엔대에 진입하면서 13년 만에 최고 기록했는데요. 엔화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오펙 생산량 유지 결정에도 상승했습니다. WTI가 1%대 상승하면서 배럴당 59레벨대를 회복했는데요. WTI가 12주 만에 주간 기준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반등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동성 지표들까지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자, SNS 통해서 또 시장 분위기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 올라와 있는지요? 최유리 캐스터. 네, 주말 그리고 오늘 새벽 SNS에 올라온 시장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간 금요일 저녁 미국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좋게 발표됐는데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SNS 반응 정리해봅니다. 먼저 이 금리 인상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는 더들리 연준 의장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이 요동칠 것이다라는 비둘기파적 태도를 취했다는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다음 트윗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앵커 베티 리우는 트위터에 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금리 인상이 연내에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후반기에는 무조건 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블룸버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0% 이상이 또 연내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줄 경제지표로는 미국 5월 소매 판매가 있습니다. 4월 달 소매 판매는 0% 성장을 기록했는데 전문가들은 5월 달 소매 판매 1%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유가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 구매력 좋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도이치뱅크는 이 같은 소비 심리 위축은 일시적이라면서 이번 5월 소매 판매는 부진을 탈출할 것으로 봤고요. 또 한 전문가는 고용 지표가 좋으면 이 소매 판매도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5월 소매 판매 역시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통화 소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달러 대비 엔화가 125엔대로 마감하면서 엔저 현상 심해졌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트위터에 오늘 새벽 엔화 약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사를 올렸는데요. 먼저 엔화 약세로 일본 기업 경쟁력이 좋아지면서 주요 아시아 국가의 수출 줄었습니다. UBS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중국과 홍콩 이 수출 성적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게 밀렸고 한국 수출 1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제품 가격이 지금처럼 계속 저렴해지면 다른 나라들이 수출 단가를 올릴 수가 없어서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마지막 기업 관련 트윗 살펴봅니다. 3시간 전 월스트리트 저널이 속보로 제너럴 일렉트릭 캐피탈 부문 사업이 캐나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기구 CPPIB가 인수할 것이다라고 트윗했습니다. 이 제너럴 일렉트릭 캐피털은 그동안 중간 규모 사업체들에게 신용 사업을 제공하는 이 리스 사업을 해왔는데요. 두 회사는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며 현지 시간 월요일, 이르면 우리 시간 오늘 저녁에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측근은 밝혔습니다. 이 계약 규모는 170억 달러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네, 두 분 정리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